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챕터가 이제 드디어 챕터 20에서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데 이게 대체 투자 가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CIFC에서는 아예 이 과목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CIFC에서는 이 자격증을 합격하고 라이센스를 따도 이게 뮤추얼 펀드 판매만 됐는데 이제 이 CSC는 얼터너티브 이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른 라이센스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챕터 20, 21. 다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 한번 내용을 보죠. 내용은 쉬워요. 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헤지 펀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헤지 펀드 같은 이런 대체 투자 상품들은 아무나 못 사요. 일반 고객들은 못 산다. 일반 고객들은 못 사고 하이네워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돈이 많은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가 아니거나 이런 하이네트워스 클라이언트가 아닌 경우에 좀 살 수 없습니까? 하면 요런 대안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럼 내용 보면 우리가 CSC 그 전에도 배웠고 또 CIFC에서 배웠을 때 뮤추얼 펀드가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비이클을 이렇게 합쳤다. 그래서 캐시, 채권, 주식, 파생상품까지 합쳤는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합치지를 못했단 말이죠.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얼터너티브 즉 인베스트먼트까지 합친다면 좀 우리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위험은 하겠지만.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뭡니까 대체 투자가 하면 이런 얼터너티브 스트레이지가 기본적으로 헤지 펀드 같은 겁니다라는 거예요. 헤지 펀드가 뭔지는 배울 거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런 거 대표적으로 헤지 펀드가 있고 대표적으로 프라이빗 이퀴티가 있는데 이게 다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헤지 펀드랑 프라이빗 이퀴티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우리 캐나다에서도 사실 뭐 알버타는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밴쿠버랑 토론토에는 이 헤지 펀드 회사랑 프라이빗 이퀴티 회사가 엄청 많고 되게 유명해요. 이런 게 일반 은행들보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얼터너티브 측의 어셋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런 거 말합니다. 아니면 리얼 어셋이구나. 실제 자산. 저기 커머디티는 이게 원자재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이게 지금 부동산이고 콜렉터블이라는 건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정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끝이에요. 자, 위에서 우리의 이런 인베스트먼트 비클이 이런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딱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아, 우리가 현금은 뭐 갖고 있으니까 채권이 뭔지 알고 주식이 뭔지 알고 파생상품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우리가 다 대체 투자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대체 투자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걸 알 필요가 없죠. 왜? 나머지는 다 대체 투자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부동산, 뭐 소장품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얼터너티브 즉 스트레이지 펀드라는 건 어떤 대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라는 건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헤지 펀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지 펀드는 일반 뮤추얼 펀드나 일반 다른 사람들이 모아놓은 이 투자 기구인 펀드랑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는 법적인 규제가 적거나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가지고 쇼셀링을 하든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뭐 하상선을 쓰든 이런 거에 제한이 없다. 막 하는 거예요. 막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리스크 엄청 위험하다. 그러니 아무나 사고 팔지를 못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얼터너티브 이 스트레지를 이 헤지 펀드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 이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전략은 여기서는 간단히 배우고 다음 챕터 21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름만 보면서 이제 학생분이 뭔지는 알아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렐러티브 밸류예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인 가치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넣어서 A가 비싼가? 그럼 A를 팔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B를 그러니까 이거를 셀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바이하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싼 놈을 사고 비싼 놈을 팔아야 될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가격 차를 이용하는 거. 요것이 바로 렐러티브 밸류 스트레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벤트 드라이브는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된다. 그런 건 뭐겠어요? 머저 앤 이퀴지션 같은 거, M&A 같은 거. M&A 같은 게 대표적인 이 이벤트 드라이브이라는 거예요. M&A 같은 거 하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세 번째, 이 디렉션은요.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사야죠. 내려갈 땐 팔아야죠. 뭐 이런 거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히 보자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이 얼터너티브직의 어세셋은 뭐 있습니까? 원자재 있을 수 있고 원자재, 코모디티, 부동산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콜렉터블 뭐 저기 소장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는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거죠. 저기 뭐 전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내추럴 리소스 그렇죠?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요. 프라이빗 이퀴티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나오자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프라이빗 이퀴티는요. 줄여서 PE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라이빗 이퀴티라는 이 프라이빗 이퀴티가 이것도 펀드거든요. 얘네가 이 회사한테 가서 야, 너네 돈 필요해? 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돈을 투자할게.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보통 경영권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PE가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맨 처음에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는 건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걸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빚져가지고 회사 사온다. 이 레버리지 바이아웃이에요. 두 번째, 그로스 캐피탈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요. 내가 투자한 돈을 더 불려가지고 갖고 와요. 그로스 캐피탈이요. 자, 세 번째, 턴어라운드 즉 인베스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라는 이런 영어 단어 자체가 우리가 경제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안 좋다가 이번에 경제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라는 말은 반등했습니다. 이제 안 좋다가 좋아졌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뭐냐? 회사가 되게 지금 힘들어요. 회사가 되게 안 좋아요. 그 회사에 PE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턴어라운드 시켜요. 그래서 적자 기업을 흑자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뭐 돈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렇죠? 벤처 회사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야 돼요. 그랬을 때 P가 우리가 빌려줄까? 이러면서 너네 지분 내놔 이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 메짜닌지 파이낸싱이라는 건요. 이 메짜닌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메짜닌. 이 메짜닌은 영어가 아니에요. 딱 봐도 영어가 아니고 이게 이탈리아어인데 이태리어인데 자, 이 메짜닌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메짜닌이라는 단어가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그럼 뭐 여기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중간. 여기가 이제 메짜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메짜닌이란 뜻이 뭐냐? 이게 중간이란 뜻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본드가 있어요. 본드가 있으면 이게 시큐어드한 본드가 있고 인시큐어드한 본드가 있다고요. 인시큐어드한 본드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담보가 걸려 있는 본드가 있고 담보가 안 걸려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담보가 안 걸린 본드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아니 어떻게 담보가 안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담보가 안 걸린 본드를 우리는 디벤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파트 1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CIFC 했던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본드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시큐어드 된 거를 우린 시니어라고 말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걸 이제 주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시큐어드 본드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시큐어드 본드는 담보도 걸려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럼 리스크가 낮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자를 적게 준다고요.
근데 이런 디벤처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안 걸려 있고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